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바이낸스, 크라켄, OKX, 파이코어와 테스트 통합을 했다. 그리고 파이코인 메인넷, 그 다음에 미성년자 KYC 인증, 그리고 파이 USD 변환 등 이런 뉴스들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자,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일단 긴급 속보 해가지고 네트워크는 메인넷 오픈 시 파일을 USD로 변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그 지금 뉴스들은요, 최근에 나왔던 11월 한 20일 이후에 나왔던 그런 뉴스 기사들인데 좀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아무튼 간에 하나하나씩 한번 파헤쳐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 좀 가져볼 건데요. 자, 일단은 파이 네트워크는 최근에 메인넷 개설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발표했다. 깃허브 파이 네트워크 최신 업데이트에 따르면 프로젝트가 파일을 USD로 뭔가 변환하기 위한 테스트를 조용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움직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스텔라의 토큰인 스텔라로맨과 통합을 통해 파이 네트워크는 파일을 스텔라 네트워크에 지원하는 40가지 이상의 암호화폐, 법정화폐로 변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는 USD 변환에 대한 시도가 진행 중임을 강력하게 나타낸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내용은 요렇습니다. 뭐 한 뉴스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고, 자, 요걸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메인넷 단계에서 파일을 USD로 변환하는 테스트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엄청나게 영향력을 주냐라고 봤을 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냐, 좀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테스트 파이 USD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백날 요즘에는 저는 그래요. 요 기터브에 있는 게 사기성이 굉장히 강해요, 요새는.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직접 확인하거나 찾아보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런 USD 뭐 이렇게 대충 때려놓고 해도 그냥 사람들이 믿는 거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신기해가지고 믿는데, 요런 것들은 일단 거짓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파이 USD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겠죠. 뭔가 호환이 가능하겠죠, 언젠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또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나중에 되면. 자, 파이 USD 변환을 테스트하기로 한 파이 네트워크의 결정은 블록체인 기술의 포용성과 그다음 기능성으로 전환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강조한다 해서 실험적 프로젝트에서 활용 측면에서 잠재적으로 더 광범위한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파이 네트워크 진화에 있어서 중추적인 지점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파이 USD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어린이를 위한, 뭐 미성년자를 위한 맞춤형 KYC 프로세스를 얘기하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4세에서 17세 어린이가 KYC 프로세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파이 네트워크는 부모님의 동의가 뒤따르는 연령 확인 절차를 고안했다. 이는 어린이가 암호화폐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암호화폐 플랫폼 참여와 관련하여 부모가 마음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해서 어린이를 위한 자체 플랫폼을 뭔가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좀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명한 기술 사용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해서 이런 움직임은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적인 성장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기술과 혁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는 이제 파이 네트워크를 안전하고 통제된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세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뭐 좋은 내용 다 때려받고 좋은데, 여기 보면 그냥 이 내용은 근거가 이거예요. 핵심 팀은 4세에서 17세 어린이를 고유한 KYC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연령 확인과 부모님의 승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거나 뭔가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 12월 메인넷 출시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살펴봐야겠죠. 진짜 하다못해 별의별 게 다뤄놓는데 여러분들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은 어떻습니까? 그냥 딱 봐도 걸러야 되는 그런 자료가 아닐까 싶어요. 메인넷이 여러분들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절대로 12월 달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12월 달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V2에 대한 로드맵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로드맵에 따르면은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바로 메인넷에 대한 내용이 V2에 언급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메인넷은 사실상 언제요? 12월 달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뭐 기대감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 어그로성이 좀 많이 강한데, 이런 거는 지금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가능성 측면에서만 분석을 해봐도 이게 그냥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 출시가 준비되었나요? 예,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한번 댓글 있으면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I didn't think 해가지고 나와 있고, 자, 마이그레이션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양하게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한번 느낄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메인넷을 향한 마지막 단계라고 해서 바이낸스 크라켄 OKX와의 파이 코어 팀 테스트 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은 핵심 팀 구성원은 프로젝트를 가장 중요한 단계인 메인넷을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 테스트 단계의 핵심은 파이와 이런 주요 거래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합을 보장하며 전 세계적으로 파이 사용자에게 더 넓은 접근성을 제공한다라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바이낸스 크라켄 등등 OKX와의 테스트는 큰 주목을 받았다. 이는 이러한 유명 거래소와 통합이 잠재적으로 파이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데요. 테스트의 프로세스는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파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강력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도 근거 자료는 이렇습니다. 자, 보면은 통합을 테스트하고 있다. 메인넷 오픈을 향해 나아가기 전 마지막 테스트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OKX, 크라켄, 비트렉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게 상장이 된다. 이런 얘기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좀 얼토당토 없기도 하고 좀 때로는 어이가 없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기도 하네요. 자, 마지막일까요? 자, 15만 파이가 포함된 마하바흐 S450 구매에 대한 파이 코인 합의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마하바흐 맞나요, 이게? 자, 마이바흐. 마이바흐가 맞는 표현 같은데, 끊임없이 지나는 암호화폐 영역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15만의 나라는 파이 통화를 사용해서 고급 자동차 마이바흐 S450을 구매한다는 흥미로운 제안을 게시했다. 15만 파이의 진정한 가치는 흥미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해서, 마이바흐 S450은 베트남에서 상당한 시장 가치를 갖고 있고, 구매를 위해 제공되는 파이 금액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파이 값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하면서, S450과 같은 귀중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파이 코인을 사용하는 것은 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해서 파이 코인을 활용하는 신중한 합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쭉쭉쭉 내용들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베트남의 한 개척자는 마이바흐 450 판매로 15만 파이를 수락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상당한 관심을 이끌었다라고 해서, 파이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시장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파이코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16만 9천 달러가 넘는 자동차에 대한 15만 파이의 가치가 공정한 거래인지 너무 낮은지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잘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6만 9천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1,300원 대충 곱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나누기 15만 파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당 1,464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거래를 했다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이게 맞다 틀리다는 있겠지만 사실 가격 자체는 이렇게 생태계가 정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각자 이 정한 값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맞다 틀리다라고 기준을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마이바흐 450은 15만 파이 코인을 허용한다 해가지고 15만 파이 코인에 뭔가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이바흐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상 이게 맞다 틀리다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최근에 저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약간의 문제예요. 왜냐면 11월 달에 저런 기사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게 파이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때로는 부정적이고 때로는 긍정적이고 이래요. 그쵸? 부정과 긍정이 같이 결합이 된 건데, 일단 저기서 맞는 내용을 얘기하기도 하고 틀린 내용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그냥 뉴스 기사라고 해가지고 나오지만 이런 거를 일방적으로 신뢰를 하면 안 돼요. 때로는 아닌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저런 모든 공지는요,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 코어팀. 코어팀에서 직접 공지하는 거, 한번 첫 번째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모더를 통해서 공지하는 공지가 있을 거고, 이런 두 가지 공지만 사실은 신뢰를 할 필요가 있겠다. 나머지는 사이드로 해가지고 내가 뭘 특별한 걸 알아봤다, 내가 뭐 했다 이렇게 알아보는 이런 공지들은 사실상 이게 신빙성이 좀 떨어져요. 모더의 친구네 이런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이런 건 신빙성이 좀 떨어지고, 결국에는 코어팀과 모더 이쪽에 있는 분들을 많이 신뢰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그쵸? 그것만이 가장 정확한 정보인데, 이거 왜 사이드로 뉴스 기사를 통해 나왔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좀 확인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각자의 좀 판단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